그래서 그거는 대학생들 자체는 보증금 안 받잖아요.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익 그대로 보존하면서 내가 사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융이 원하는 수익 구조나 어떤 담보물의 성격은 해치지 않으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1층에 점포를 만드는 거예요. 상가를. 상가를 만든다는 것은 점포 창업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창업 실패입니다. 여러분들도 섣부르게는 절대로 창업하지 마세요. 창업은 발이 최소한 2년 걸어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전에는 창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 창업은 얘기가 좀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에이, 뭐 우리 동네 얼마나 사람이 오겠어? 우리 동네 사람 많이 와요. 점점 많이 올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이 카드 쓴 걸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움직였느냐. 과거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할 때는 정부 어떤 부처가 있을 거고 주택이 있고 어떤 특정 지역이 있을 거예요. 뭐 과천이 될 수도 있고 뭐 세종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디가 될 수 있겠죠. 맨날 거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거기 딱 끊어주고 나서 내가 움직이는 동선은 어디냐면 명동이나 종로나 홍도나 강남역 안 나가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강남역 홍대 나가면 작년 1년 내에 한 번도 안 나간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왜?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쇼핑하러 명동 가가 옛날 얘기잖아요. 미팅하러 강남역 가 콜라텍이 더 빠르죠. 인디문화를 보러 홍대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네 7080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시니어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행동 반경이 어디로 국한되느냐? 그 지역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지역의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 창업을 굳이 원하는 연간 100만 건의 창업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무상으로 권리금 없는 점포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가나 원룸으로서 세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그 주택을 하나로 무엇인가 생동감 있고 새로운 문화들이 이제 그게 뭐 에어비앤비 방식이든 아니면 주택 창업 방식이든 혹은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방식이든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만들기 시작하고 스물스물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협동조합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선 일기 선배들 같은 경우 KPO 협동조합을 사단법인이지만 내내 협동조합 성격이죠. 그걸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사단법인을 만들거나 협동조합을 만들든 일기분들하고 손잡고 같이 가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앞서서 이미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논의를 거쳐서 일기 협력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 3기, 4기, 5기 계속 올 거거든요. 저희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걸 전국화 시키려고 그래요. 전국화 시키려면 우리가 그것을 대행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KPO는 상당히 어떤 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이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진 데 일정한 테마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거는 지역을 테마로 간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국화시키기 위한 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주택 창업을 기초로 한 마을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음식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요즘에 제일 많은 게 친환경 반찬 판매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믿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 그 다음에 육아도 마찬가지, 판매도 마찬가지, 거래도 마찬가지, 방문 요양 서비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마을인가 속해 있어요. 내가 따르는 어떤 그 특정한 집단들이 별도로 있겠지만 내 소속은 여전히 마을이에요. 마을이 하나의 가치 있는 기업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로 옆에 성수동 같은 경우 수제화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현재 제가 볼 때 금액이 너무 비싸요.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저 금액을 낮추지 않나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또한 과정이단 말이에요. 내 발에 맞는 수제화를 공급하는데 시중가에 50불에 공급한다. 나 같으면 그림이 딱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쭉 커지고 나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우리가 부동산 산업의 맨 끝부분은 관광이라고 믿습니다.
관광산업의 극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테마파크도 만드는 건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경이로운 작품들이 있죠. 우리나라 동쪽 끝에 이름 없는 바위섬은 지금 온 국민이 6시간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애국심의 말로가 됐어요. 관광 수입이 말로 못하죠. 바로 독도입니다. 서해안에 세계 최악의 해변으로 꼽혔던 진흙 뻘밭이 있었어요. 백사장이 아니라 최악의 해수욕장이었어요. 지금 뭐가 됐어요? 세계 최대의 머드 축제장이 돼버렸잖아요. 그거 진행했던 사람 몇몇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남쪽 끝으로 가면 남쪽에 정말 외진 안 들어오는 한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놈이 하나가 대장이 되더니 나비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세계 최대의 나비 축제장이 돼버렸어요. 한평 나비 축제장.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걸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 그 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그 길을 바라봤던 사람들인 거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가슴을 뛰게 했던 20살의 젊은이를 깨우시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하라는 그걸 하세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보람이 될 거고 수익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내게 커다란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찾으세요. 강의도 마찬가지고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요. 아마 다음 주에 기대가 됩니다만은 대부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부는 그냥 평이한 얘기 하실 거예요. 뭐 인생이 어쩌고 뭐 독수리가 부리가 다 돼서 인고의 고통으로 빠져나오면 새가 나고 발톱에 빠져 맨날 그 소리예요. 어디 가나. 그 가짜로 결론 났잖아요, 벌써.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디서 감동스럽게 들었던 거는 내가 들어서 감동 들어온 거예요. 이미 남들도 다 들었던 거라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찾으시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어디 있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어떤 반토막도 괜찮아요. 그걸 끄집어내면 정말 감동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놈을 끄집어서 강의도 하지만 그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자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찾으시고. 두 번째, 나의 집은 어디 속해 있는가? 내 집은 여보기에 우리 집 와서 사시게 프로그램에 맞는지, 게스트하우스가 맞는지, 또 혹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옆집하고 같이 합벽 개발하는 게 맞는지, 또 아파트라면은 내 평수가 너무 크니까 요즘엔 큰 아파트도 반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벽을 쳐가지고 그 건물의 50%만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수직 징축 리모델링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세계 최고의 부동산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에 논의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그것이 지금 제가 써있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전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딴 데서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이거는 교류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즐거움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 즐거움을 찾으시라는 거죠. 동시에는 혼자 하지 마십시오. 혼자 안 돼요, 이거는요. 한 5명, 6명, 10명 필요해요. 이 안에서도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것이고 지역에서도 만들어질 거예요. 또 1기 선배, 2기 여러분, 또 3기, 4기 후배분들하고 뭉쳐서 무엇인가 재밌는 걸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공무원 연구원 각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부에 어떻게 이걸 전파를 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지금 부산 같은 데서는 우리도 독립적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방송으로 쏴버릴까? 전국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이죠. 단순히 명강사가 아니라는 거죠. 명강사에서 마이크 잡는 명강사도 있지만 누군가 더 많은 사람들은 명강사의 대본을 써주는 명강사도 존재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끊임없이 시장하고 교류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그것이 뭉쳐지고 나니까 마이크를 잡는 명강사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가수들은 혼자 나와서 노래지만 그 뒤에 수백의 프로듀서나 엔지니어들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무엇이고 내 주택은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며 내 이웃과 나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제 집은 내게 있어서 직장이 되고 마을은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쉼터, 일터, 놀이터가 하나 되는 복합 공간으로서의 지역 개발. 이것이 국가가 바라는 바고 지금 이 정책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창사 이래 가장 획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저희도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혜택도 누리시고 또 하나 같이 동참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